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아주 진지하게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딱 한 번만 미리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가진 걸 다 끌어모아서라도 그 흐름에 올라타려 하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단순히 희망회로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 거대한 폭풍의 눈이 2026년 바로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챗GPT니 제미나이니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와, 세상 정말 좋아졌다며 감탄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 팔다리 없는 천재, 즉 유리 감옥에 갇힌 뇌에 불과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글이나 좀 써주고 그림이나 그려주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똑똑하기만 했던 녀석들이 드디어 물리적인 육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바로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과거를 한번 돌이켜볼까요? 90년대는 PC의 시대였습니다. 2010년대는 스마트폰이 세상을 지배했죠. 그리고 정확히 15년이 흐른 지금 그 세 번째 거대한 파도인 로봇 혁명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계가 나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류의 노동 자체를 재정의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 전쟁의 최종 승자가 어쩌면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도 아니고 제조 공룡 중국도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부심에 취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데이터와 역사의 흐름을 뜯어보면 왜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거물들이 한국의 부품 공장과 기술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명확히 보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의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안에 한국산 신경망 센서가 박히고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의 관절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낙인이 찍히는 세상을 말이죠. 이건 서울의 아파트 숲이 히틀러 싸대기 갈 길 정도의 요새인 것처럼 한국의 제조 생태계 자체가 전 세계 로봇 산업의 거대한 방벽이자 핵심 기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신화를 잇는 대한민국의 다음 30년 먹거리, 아니 전 세계 경제 질서를 통째로 재편할 피지컬 AI와 로봇 산업의 충격적인 시나리오. 대체 왜 2026년이 그 운명의 분기점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소름 돋는 진실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점이 왜 역사의 변곡점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인류가 불을 창출해온 방식을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995년을 기억하시나요?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집집마다 PC가 보급되던 시절 말이죠. 그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세상에 책상 앞에 앉아서 전 세계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니. 이게 바로 1차 정보 혁명이었습니다. 지식이 디지털화된 거죠. 그리고 정확히 15년이 흐른 2010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 지식이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 혁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번의 혁명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스마트폰이라도 여러분 대신 설거지를 해주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조립해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즉, 디지털 세상 안에서만 노는 반쪽짜리 혁명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제 2026년 또다시 15년의 주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혁명의 이름은 피지컬 AI입니다. 쉽게 말해 챗 GPT 같은 똑똑한 뇌가 드디어 강철로 된 몸을 입고 현실 세계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로봇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예전의 로봇들은 어땠나요? 공장에서 정해진 궤도만 움직이는 아주 비싸고 멍청한 기계팔에 불과했습니다. 조금만 경로가 틀어져도 에러가 나고 멈춰버렸죠. 그런데 피지컬 AI는 다릅니다. 얘네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배웁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란 후라이를 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이 걷는 걸 보고 균형 잡는 법을 스스로 깨우칩니다. 이건 마치 서울 시내 한복판에 갑자기 수만 명의 초능력 노동자가 나타난 것과 다름없는 충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피지컬 AI의 노예를 만들기 위해 엔비디아 칩을 사고 오픈 AI에 매달릴 때 정작 이 뇌가 들어갈 몸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는 겁니다. 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설계는 잘하지만 직접 물건을 만드는 제조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테슬라가 로봇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중국은 싸게는 만들지만 정밀도와 신뢰성 면에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일본은 하드웨어는 강하지만 소프트웨어 접목 속도가 너무 느리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제조 인프라를 가진 나라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거 보셨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좁은 지역에 반도체, 배터리, 정밀 모터, 센서 업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피지컬 AI 로봇은 수만 개의 정밀 부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제조 기술의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로봇이 인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감속기라는 핵심 부품이 필요합니다. 로봇의 관절이죠. 이게 얼마나 정밀해야 하냐면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지금까지 일본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한국 기업들이 이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성능은 일본제만큼 좋은데 가격은 훨씬 싸고 무엇보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으로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즉각 커스터마이징을 해줍니다. 게다가 로봇의 심장인 배터리는 어떤가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호령하는 K배터리 기술력이 로봇으로 그대로 이식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24시간 내내 지치지 않고 일하려면 결국 고밀도 배터리가 필수인데 여기서 한국을 빼놓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이제 2026년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의 테슬라나 아마존, 구글이 피지컬 AI의 설계도를 완성합니다. 자, 이제 이 로봇을 수백만 대 찍어내야 하는데 어디서 만들지?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결국 한국입니다. 마치 애플이 설계하고 대만의 TSMC가 반도체를 찍어내듯 전 세계 로봇의 핵심 모듈과 완제품 제조를 한국이 도맡게 되는 로봇판 TSMC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흐름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신기한 로봇계를 보여주려고 수조 원을 썼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현대차가 가진 세계 최고의 양산 능력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을 합쳐서 전 세계 공장에 깔릴 표준 로봇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이죠. 이건 마치 과거 포드가 형 자동차로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열었던 것과 맞먹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로봇들이 전 세계 공장에 깔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건비가 비싸서 공장을 해외로 옮겼던 리쇼어링 현상이 가속화될 겁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일을 하니까 굳이 인건비 싼 나라를 찾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인프라 좋고 전기 잘 들어오는 곳, 즉 한국 같은 나라가 다시 한번 전 세계 제조의 중심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V 지도가 통째로 바뀌는 지각 변동입니다. 과거 우리가 반도체 하나로 30년을 먹고 살았듯이 이제는 피지컬 AI 로봇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을 책임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왜 뉴스에서는 온통 AI가 일자리를 뺏는다는 공포 마케팅만 할까요? 왜 이 엄청난 기회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이 거대한 파도가 너무 가까이 와 있어서 전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B급 시청자분들은 다르죠.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합니다. 2026년 전 세계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한국산 로봇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 로봇의 관절마다 새겨진 메이드 인 코리아 로고, 이건 국뽕이 아니라 철저한 경제 논리가 만들어낼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에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관련 공급망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가장 먼저 터질까요? 단순히 로봇팔만 만드는 회사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솔루션 업체일까요? 이제부터는 그 세부적인 먹잇감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거대한 기회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피지컬 AI와 한국이 만났을 때 벌어질 거대한 흐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아직도 로봇이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관련 기업들의 리포트를 뒤져보고 싶으신가요?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로봇 혁명이 우리 실생활과 투자 환경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 그 구체적인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2026년인가? 라는 질문 말이죠. 사실 로봇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로봇은 영혼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죠. 그런데 2026년이 왜 운명의 해가 되느냐? 바로 거대 언어 모델인 LLM과 물리적인 로보틱스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상업적 임계점을 넘어서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은 데이터 센터라는 차가운 서버실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능이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능과 물리적 노동이 결합하는 사건입니다. 과거 산업혁명이 인간의 근육을 기계로 대체했다면 이제는 인간의 판단과 근육을 동시에 대체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나라의 진짜 저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이나 통신망 그리고 반도체 공장들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촘촘한 시스템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피지컬 AI 로봇은 단순히 기계 한 대를 잘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로봇 수천 대가 오차 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과 관리 역량이 필수적이죠. 미국이 설계를 하고 중국이 조립을 한다면 그 사이에서 로봇의 핵심 신경계와 관절, 그리고 전체 시스템을 통합하는 통합 솔루션은 결국 한국의 몫이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전 세계 공장의 표준을 우리가 설계하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애플이 아이폰 하나로 전 세계 모바일 생태계를 집어삼켰을 때 그 안에 핵심 부품인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반도체는 누가 공급했나요? 네,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조금 아쉬웠죠. 플랫폼의 주인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피지컬 AI 시대에는 하드웨어가 곧 플랫폼입니다. 물리적인 로봇이 없으면 AI는 그저 텍스트 파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6년은 한국에 있어 부품 공급국에서 글로벌 표준 주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삼성이 로봇팔을 만들고 현대차가 로봇계를 풀고 LG가 서비스 로봇을 전 세계 호텔에 뿌리는 장면, 이게 단순히 기업 홍보 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연금과 주식 계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가 결정되는 실전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서울 강남의 오피스 빌딩에서 AI가 코딩을 하고 경기도 평택의 공장에서 그 코딩을 이식받은 한국산 로봇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모습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로봇을 영화 속 터미네이터로만 보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반도체 다음으로 올라타야 할 가장 거대하고 확실한 부의 열차입니다. 자, 이제 이 장대한 이야기의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흐름의 한가운데로 뛰어들 것인가, 그 마지막 생존 전략과 부의 지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문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반도체가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자부심이었다면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을 주인공은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지능, 피지컬 AI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90년대의 PC가 그랬고 2010년대의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모두가 그 변화를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파도가 덮쳤을 때 의심 대신 기회를 보고 올라탄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와 성공을 거머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은 로봇이 내 일자리를 뺏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이 로봇들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가장 정밀하게 만들어내며 누가 그 생태계의 표준을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정밀 제조의 DNA와 세계적인 IT 인프라는 이제 전 세계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찾아와야 할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좁은 개천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이제는 전 세계 공장과 가정을 움직이는 거대한 강줄기가 될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결국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다가올 로봇 혁명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포착하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전 세계가 한국산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기술에 열광할 때 여러분은 그 흐름을 멀리서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기회를 선점한 주인공이 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다가올 로봇 시대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라고 보시나요?